이상은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큰형과 동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지금 보셨던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씨의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화면에는 MB 쪽의 친척 삼형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녹취록을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이현정 의원, 이상은 회장 때부터 대를 이어 희생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뭘 희생했다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안 내력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구룡포라고 포항 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집안이 어려웠는데 사실 당시에는 이상득 전 부의장, 국회 부의장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해서 사실 그때 집안을 많이 밀어줬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사실은 뭐 이 공부할 여력이 없어서 사실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들게 사실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고도 나왔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성장기에서 사실 현대건설 들어가서 현대건설에서 사장과 회장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에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큰형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좀 어떤 면에서 희생양 비슷하게 되어 왔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동생을 더 도와준. 그렇죠. 셈이죠. 이제 다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의도죠. 이제 다스가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사실 그걸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해오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 좀 더 같이 짚어주기 위해서 이종훈 박사, 김성환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평론가님 저도 어제 보도된 그 녹취 파일을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 이동영 씨의 말의 행간을 좀 잘 살펴보면 본인과 아버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내가 희생했잖아. 뭐 아버지도 희생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희생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면 그래도 형하고 동생한테 맡겨놓고 거기서 이제 그 월급도 받고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희생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다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는 뭐 희생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회사를 이렇게 키워왔고 이러는데 우리가 기여했잖아. 근데 그렇게 기여했던 우리를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한테 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섭섭함 같은 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녹취 파일에 저희도 뭐 듣고 싶지만 일단 저 행간으로 봤을 때 그게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아마 뭐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이동영 부사장이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부사장님 목소리 나온 보도 나왔는데 혹시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이게 부사장님이 직접 통화하신 내용인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뭐 이런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시. 네. 부사장님과 아버님께서 이제 회사를 위해서 좀 희생했다. 그리고 이제 이시영 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다 이런 식의 취지로 말씀하신 게 이제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근데 부사장님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네, 이건 부사장 무명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받으셨어요? 성실히 임했습니다. 옆에는 취재진이 어떤 녹취록인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일단 아니다라고 미소를 지면서 갔단 말이죠. 이종훈 박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검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는 호기롭게 아버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나오니까 아버지 거 아니라는데요.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당신이 이야기한 그런 취지의 녹취록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일단 저런 반응을 이제 보인 건데 이동영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양자 선택의 기로에 지금 이제 놓여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은 회장 거고 본인이 또 그 아들로서 사실은 뭐 이제 그 대를 이어서 만약에 그걸 경영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그게 맞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사실은 그 처벌을 안 받으려면 이거 우리 아버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개입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좀 이제 그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동영 씨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김종백 씨,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의 운전사 18년 동안 하셨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 여기 이동영 씨가 다스에 취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그러니까 비자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골치를 썩고 있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럼 네가 가서 해결해봐 이래가지고 2008년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자금 해결사로 자기가 이제 들어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이걸 내가 과연 다 떠안을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손 털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실 직고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다 관계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금 그런 기로에 지금 나와 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현정 의원님뿐만 아니라 또 공개된 녹취를 보면 이시영 씨의 그 초고속 승진에 대해서 이상은 회장이 굉장히 우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동영 씨가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이 뭐 이시영 씨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다. 뭐 이시영 씨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좀 승진하라는 취지의 말이다. 뭐 이런 조언을 했는데 이것조차 묵살당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최근에 이 다스 문제가 다시 부각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여기에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동영 지금 총괄 부사장이 갑자기 지금 강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수영 씨가 들어가서 급속히 승진을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원래 이제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제 그 협력업체 아니겠습니까? 가청업체인데 문제는 자동차 회사를 세우게 되면 이게 같이 이제 공장이 따라갑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제 중국 쪽에다가 많이 진출하니까 중국 쪽에도 마찬가지로 다스가 설립이 됐어요. 근데 그걸 지금 전부 다 이시영 씨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동영 총괄 부사장이 본인이 맡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시영 씨에 대한 이 다스 쪽에서 굉장히 급속한 승진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 또 나름대로 중국 쪽에도 많은 이제 업체를 맡아왔다는 것이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런 거였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 지금 다스를 승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시영 씨한테 그냥 바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주주는 지금 보면은 이상은 씨가 대주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시영 씨가 들어가서 급속히 승진하고 또 사촌 형이죠. 형도 밀어내고 이렇게 했겠는가? 이런 건 이제 비춰봐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뭔가 좀 너무 급속히 승진하다 보면 바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 이걸 아마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스 같은 회사에서는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현대에다 납품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폭스바겐이나 다른 회사에 납품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예. 그래도 주로 다 납품은 현대에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돈을 만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시영 씨가 간 게 그 총괄 부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돈을 만지는 자리입니다. 회계 재무를 담당하는 자리거든요. 그걸 그 핵심적인 자리에서 이동영 씨를 밀어내고 이시영 씨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시영 씨가 그 입사하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전무로 승진하고 사실상 임원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중국 법인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대표 체제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생겨났는데 예. 우리나라 재벌경제연구소에서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재벌들의 그 후계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몇 년 만에 임원을 승진을 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6년 만에 승진을 합니다. 예. 6년 만에 임원이 되고요. 14년 만에 사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주주는 그 이상은 회장인데 이상은 회장의 실질적인 후계자라고 하는 이동영 씨는 밀려나고 오히려 그 조카라고 하는 이시영 씨는 회사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전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시영 씨가 밀려나고 이동영 씨가 밀려나고 이시영 씨가 실질적인 사주 역할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 다스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보실게요, 한번. 그러니까 큰형이랑 동생이 있는데 그들의 아들들이 이 다스 지분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퇴임 이후에 그러니까 이 다스 얘기가 더 불거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수사와 더 연관이 되는 거고. 이종훈 박사님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만간 제가 보고 온 데는 사촌 간의 전쟁으로 이게 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상은 회장이 대주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소유주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동영 씨가 어제 검찰 조사 들어가면서 아버지 거다라고 이야기한 배경에는 아마 약간 욕심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 하더라도 설령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대주주니까 그냥 이걸 그냥 굳히기 들어가서 내가 그냥 인계받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상당히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데 녹취록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소유주가 실소유주가 누군가가 명백히 지죠. 그러니까 이동영 씨가 아버지가 회장인데 대주주고 회장인데 왜 그 이시영 지금 부사장이 저렇게 급속 승진하는 것을 인정을 하며 용인을 하며 오히려 속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지 승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자, 이건 실제로 내막적으로 보면 거의 사실은 이번 그 녹취록을 통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임이 사실상 드러난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이 이런 와중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명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둘째 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어요. 이번을 통해서 이상은 회장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뭐 본인이 희생한다는 얘기까지 막내 동생을 위해 희생을 한다? 저희가 어떤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마 이제 그 집안에서는 이제 이상득 전 부의장은 이제 코롱에 들어가서 사실 임원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 또 원인을 했고, 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또 이제 그 본인이 고려대학교를 가서 또 현대건설에 취직해서 현대건설 사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회장까지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상은 회장은 특별히 어떤 일이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상은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희생했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도 보면 뭔가 좀 이름을 빌려주는 이제 이런 어떤 역할들. 왜냐하면 지금 증언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주식을 48% 가지고 있어요. 예. 일대 주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실제로 법인카드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씀씀이도 보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받아서 썼다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쓰려고 그러면 거기는 사장한테 결제를 받아야 됐다는 것. 이런 게 지금 현재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실제 이상은 회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땅을 보면 실제 또 뭐 움직일 수 없게 돼 있다든지 실제 이제 본인이 사실은 대주주임에서도 불구하고 전혀 대주주답지 않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거죠. 결국은 이상은 회장은 본인 이름만 빌려준 거 아니냐.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인데 아마 이제 그런 의혹 때문에 이제 이상은 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은 의문스러운 부분이 충분히 있고 특히 어제 녹취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이 다스 소유에 대한 이 옥신각신 갑론을박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동영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월급 사장이라는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 2월에 그때 MB가 네네네. 정치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던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평론가님 지금은 다스는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어제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도 받았잖아요. 앞으로 유의미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입을 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동용 씨와 관련돼 있는 뭐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이제 관계사라고 하는 하청업체에 뭐 빼돌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고철업자한테 뭐 돈을 받았다더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받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동영 씨를 어떻게 검찰이 압박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사주였다 그러면 이동영 씨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만한 거라고 볼 수 있는 BBK 같은 경우에도 회사 자금 140억 원이 어떻게 해서 다시 회수가 돼서 들어갔는지도 그렇고 지금 120억 원 횡령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횡령이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다 책임지면은 이동용 씨한테 굉장히 나중에 가가지고 중한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영 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꼼짝도 못할 만한 증거를 검찰이 들이대고 과연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서야 이동영 씨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이상은 씨가요, 그러니까 늘 이제까지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수사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어요. 시선 밖으로 벗어나 있었고 그냥은요? 수사 대상이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이상은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잘 추적을 하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이 원래 재산도 별로 없고 그야말로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곡 땅에 그 비싼 땅의 소유주가 됩니다. 김재정 씨하고 같이. 자, 그리고 2년 뒤에 85년에 사가지고 87년 2년 만에 247억이라고 하는 시세 차익을 남기고 이걸 팔아요. 예. 자, 그러더니 그 자금이 이제 다스로 들어가서 다스 운영이 되면서 또 다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자, 돈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떼부자가 되는 이 과정을 재산 과정을 잘 추적을 해보면
이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 이름을 빌려주게 되는 그 과정하고 이게 연결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이동영 부사장에 대해서 이제 수사도 필요하지만 아니 이시영 그러니까 이상은 이상은 회장에 대한 그 검찰의 좀 더 자세한 조사, 특히 재산 그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이 검찰 조사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이동영 부사장이 입을 여는 건 이제 검찰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다스 본사 관계사 압수수색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료 확보하고 이동영 부사장 다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동영 부사장과 이제 좀 이제 인척들 이걸로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다스의 어떤 실체를 알려면 실적으로 이제 그 인척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돌아가신 김재정 전 그 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김일홍 여사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가 이제 2대 주주인데.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승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주식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세금 내고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 본인이 상당히 어려워 이제 세금 내는 것도 보면 이런 것들도 정확히 드러났고 또 실제로 이게 김재정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 것인지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전국에 있는 땅 소유주와 관련된 문제들 아마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일단은 좀 친인척들 중심으로 좀 수사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형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해봤다면 또 다른 형님 하나 한 분 남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하신 사실 있습니까? 정준영 전 회장 선임에 부당하게 영향력 행사하신 사실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할 말은 왜 내가 여기 와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저도 모르고 왔습니다. 법령업체 비자금이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주사를 받으시는 심경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 다시 조사받게 되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이상득 전 의원입니다. 호흡곤란으로 어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삼족을 멸하는 분위기다. 이상득 전 의원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족을 멸한다는 얘기 얼마 전에 들은 적 있죠. 최순실 씨가 한 얘기인데 지금 다시 이상득 그 전 의원들 입에 그쪽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로 시작된 수사가 왜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느냐. 그러니까 지금 친인척까지 전부 다 검찰이 일종의 이제 그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이 삼족을 멸한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지금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측근들이 입을 연다 이런 차원도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김백준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김백준 씨 입이 열리는 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압박감이 있을 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스 BBK까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특활비 문제까지 해서 형제들이 전부 다 조사를 받고 심지어 조카까지 조사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상득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삼족이란 말이 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박사님 실제로 지금 이상득 전 의원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지만 실제로 내일이 사실 검찰 조사받기로 한 날이었는데 전 의원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검찰에 출석하겠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네, 뭐 삼족 멸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직까지는 2족까지입니다. 삼족까지 뭐 그 손자대까지 이제 가려면 아직 한참 멀은 거고요. 그래서 좀 과도한 반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본인 세대에서 형제들 간에 뭐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다면, 특히 범죄가 될 만한 것들을 벌이지 않았다면 그 삼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죠. 자,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2012년에 그 솔로몬 그 저축은행에서 뭐 7억 2천만 원인가요? 받은 것 때문에 1년 2개월 형 살았고 지금 사실 한 건이 더 걸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나온 게 그건데 2015년에 그 포스코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후배 업체에다가 일감 밀어주기를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형 확정이 되면 이것도 1년 3개월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수수까지도 만약에 실형이 선고가 되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분은 3번 벌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위기감도 많이 느낄 것이고 또 본인 나이도 있고 하니까 예. 부담스럽겠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은 터에 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난 뒤에 사실은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나이도 연로하시고 한데 좀 동정론이 일만도 한데 동정론이 일기보다는 너무 뻔한 수법 아니냐라는 그런 그 반응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뭐 재벌가 오너 회장님들 이렇게 이런 일 알겠습니다. 닥치면 휠체어 타고 뭐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출석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 내일 모르겠습니다. 휠체어 출석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어쩌면 뭐 그 이동식 침대로 출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전위원회 내일 출석 예고와 그리고 이상은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삼형제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종훈 박사님과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